세종시 의회의장 장병훈입니다. 오늘이 그 상임위원장단 기자간담회인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의장단 간담회는 한번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4개 상임위원장님들 간담회인데요. 저는 간단하게 인사말 하고 이석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시죠? 아, 그래도 잡아주셔야. 예, 그러면 간단하게 인사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장님들 소개를 먼저 드릴까요? 우리 운영위원장이신 유인호 의원님이시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인 임채성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순열 의원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소희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신일 의원님. 그리고 윤리특위위원장님이 계신데요. 오늘 불참을 하셨죠?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인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장 상병훈입니다. 오늘 제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단 취임 언론 브리핑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회와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 역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안건들을 본회의에 상정해 각 상임위원회들의 심사 보고를 받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운영 중인 상임위원회는 올해 상출화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총 5개입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의회 인사권의 독립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지원하는 각 전문위원실의 역할 역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5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배부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 만큼 향후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의안 심사 효과 또한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각 상임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소속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시민 눈높이에 맞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해서 체계적인 연구와 실증에 기반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면밀한 의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세종시 의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유인호 의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 유인호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그 코로나19가 그 재확산 조짐을 보여 여름 휴가철을 맞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 관리는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만 세종시민 모두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과 약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의회 운영위원회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한 이후에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적에 관계없이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 시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세종시 의회는 제3대 의회 때와는 좀 다르게 요소 야대로 구성되어 있고 원 구성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음이 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상호 협치 강화를 위해 기존의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양 부의장을 대신해서 각 교섭 단체의 대표가 포함되도록 구성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 향후 양 교섭 단체 의원 간의 활발한 간담회와 정기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상호 동료 의식을 기반으로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야 정파를 떠나서 세종 시민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시민들을 대변하여 하나된 의회가 되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 연구 모임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 과제가 실질적인 시정과 교육 행정, 그리고 의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 모임 구성원의 전문성과 과제의 적절성, 그 심의를 강화하고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고 결과물 활용도 역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모임 활동 종료 후에 평가회를 통해서 시정 및 교육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선정하여 집행부에 정책 과제로 제안하는 등 연구 모임 활동의 실효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우리 시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본보기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실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정책 지원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전에는 보지 못한 우리 급격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 또한 커져가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생경제 안정이 절실한 시기에 우리 시의회는 항상 시민만을 생각하고 오직 시민만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초심을 갖고 그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대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좀 부탁드리며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포커스 뉴스라인의 최종현입니다. 네.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 그러니까 지난 3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의원님들과 우리 이제 기자분들이 소통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세종시에는 여타에 있는 광역이라든지 기초라든지 여기에 비해서 기자실 자체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들을 어디서 만나야 될 건지, 기자실이 있다면은 충분히 기자실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갖춰지지 않았어요. 이게 물론 각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이거를 갖다가 의원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뭐 하고 지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언론들과 이게 불통이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나가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먼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좋은 정책을 심의하는 것도 그리고 또 좋은 정책을 견제하는 것도 많은 관심과 의견들이 같이 부합되지 않으면은 사실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 4대 의회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소에 저희가 지금 의회에 입성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좀 과정인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공간에 대한 재배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타 상황들에 대한 어떤 그 종합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지금 논의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하신 대로 네,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손 들어주세요. 네, 세종바람의 박은주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금리 인상 등으로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때를 맞고 있다라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책 지원단이라는 든든한 정책 지원관들도 생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들로부터 소상공인들로부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상의를 하고 싶다라든가 의견 제시라든가 아니면 의원님을 찾아와서 도와주십시오라는 분들이 혹시나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우리 정책 지원관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내용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부분은 그 지역 경제 활성화의 뭐 기본이기도 하고요.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사실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그 기존에도 많은 정책들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분들은 아직 안 계시지만 또 저 역시 저희가 지금 뭐 좀 변명 같지만 처음에 와서 한 달 동안 뭐 원구성하고 정신없다 보니까 마음만 있지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번에 올해 저희가 그 자금 지원이 한 1,000억 정도 지금 예상되어져 있고 뭐 상반기에 한 540억 정도 뭐 자금 뭐 지원 부분들도 지금 논의되어 있고 하반기에 부족한 것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상인회 구성도 현재 지금 기준에 있는 그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좀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과정인 것 정도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정리가 빠른 시간 내에 되면 같이 협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방송 이병기 기자입니다. 그리고 유인호 운영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오늘 같이 자리를 하신 위원장님께도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제가 어느 기회 때 우리 이제 새롭게 출발한 4기 의원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주인이면서 약자인 분들의 대변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충남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내포에 있는 홍성에 있는 의회를 찾기 어려워서 몇몇 군데 그 민원 상담실을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는데 이게 단지 그냥 자기 사리 사욕에 의한 추구하기 위한 그 민원, 골치 아픈 민원을 대한다라는 것보다 좀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그런 상담 센터라든지 이런 그런 운영을 좀 할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는지 대신해서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때 그 진행을 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북세종 지역에 그 북세종 그 지역 그 시민들의 의견을 좀 빨리 좀 접하고 뭐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실 설치건에 관련돼서 좀 논의를 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에 관한 뭐 조례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어떤 운영하는 부분, 그 상황들, 뭐 사무소 설치하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설치를 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에 대한 부분이 먼저 좀 고민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뭐 익히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번에 4대 구성의 대부분이 17분이 좀 초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업무 파악을 하고 업무 보고를 받고 그리고 또 다가오는 또 행감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여유 있게 좀 폭넓은 그 시각을 가지고 좀 보기에는 되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뭐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개선을 하고 답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님 브리핑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의원입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재유행과 물가 상승으로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생업의 고통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지역 내 확진자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관 도입 등 달라진 위상에 걸맞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과 세종시의 발전,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 예산, 감사, 조직, 인사 등 주요 업무와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자치, 복지, 문화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제4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의 운영 목표와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보완하고 균형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에게 유익한 정책이라면 정파를 떠나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협업하겠습니다. 다만 잘못된 판단이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겠습니다. 둘째, 견제 감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연구 활동과 의원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종 사업, 조례 재개정, 예산안 처리 등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중복 내용의 조례는 통합하고 신규 조례는 신속하게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에게 항상 열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경청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채로운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실 기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충일보 김지훈 기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세종시의회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이 많기 때문에 기획이나 예산 이런 걸 감사하려면 좀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메꿔 나가실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77회 임시회를 끝으로 이제 한 달 보름여간의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좀 위원님들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이고요. 78회 정례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의원 연수를 했습니다. 관내에서 그런 연수들을 통해서 위원님들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별로 거의 많이 이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좀 자주 소통하고 좀 모여서 스터디도 하는 그런 방향을 좀 잡을 것 같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또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요법들을 좀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선 의원님들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같이 함께 또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정 경제 권호중입니다. 집행부의 견제를 좀 잘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보면 네. 집행부에서 오는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견제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시에서 오르는 그런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초선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서 했는지 너무 쉽게 승인을 해준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어쨌든 예산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기관은 이제 시 집행부가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견제 감시 또 그리고 심의 의결을 갖고 있는 이제 의회가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소통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견제 감시가 있어야지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복지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역량 강화가 우선 첫 번째일 것 같고, 또 위원회별로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너무 쉽게 승인하지 않도록 그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좀 앞으로 해 나갈 때 차분하게 좀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이었잖아요. 임채성 의원님께서 산하기관 인사청문회도 도입을 촉구한다라고 긴급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액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요? 네, 지난 29일 임시회 때 집행부 최민호 시장님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했었는데요. 세 가지 안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시의 앞으로의 교통 문제의 시급성, 두 번째는 얼마 전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 이제 사건들을 앞으로는 방지하고자 시 집행부 내에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문제들, 또 마지막으로는 인사청문제도 도입이었었는데요. 사실 지난 금요일 이후에 어떤 액션이나 아니면은 피드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시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7개 광역 시도에서 저희 시도만 지금 현재 인사청문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죄송합니다. 그 어떤 인력풀에 좀 광범위하지 못한 문제들, 그리고 인프라가 좀 없다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고 있고, 또 이 민선 4기 시 집행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변화되는 모습으로 좀 시민들에게 다가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고요. 앞으로 집행부하고 좀 긴밀하게 논의해서 좀 좋은 산하기관 장들이 우리 세종시에 또 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펼쳐 나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브리핑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인사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순열입니다. 많은 기자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기도 하고 좀 설레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시의회 개원식 때 했던 의원 선서와 윤리 강령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오직 시민과 세종시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조례 재개정에 앞장서 시민들이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확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경제와 산업, 건설, 환경, 농업 등 민생, 지역경제와 밀접한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인 만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시급한 순서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살펴 시민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이웃 같은 대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어려움은 나누고 기쁨은 함께하면서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은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찾아보는 시민의 대변인이 되어 시민과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30년 행복도시 완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전과 세종, 청주공항 간 광역철도 건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건설, 읍면지역과 행복도시의 균형 발전 등 산적해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39만 시민의 지혜를 모아 집행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의 역량을 도모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실 기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그 지역에 있는 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큰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조그마한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 지금 교육청이나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각 공사들 뭐 이런 사업들을 보면은 굉장히 전국 입찰을 많이 못 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조그맣기 때문에 여기 입찰을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걸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한정 입찰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얼마 전 업무 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느냐, 어떤 기준으로 업체들을 선정하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또 전국 입찰을 하게 됨으로써 세종시 시민 전체가 받는 이점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황금 비율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를 통해서 세종 시민과 또 세종시에 존재하는 뭐 소규모이든 중규모이든 지역 업체도 또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좀 도움되는 조례로 좀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포커싱을 하고 계속해서 전문위원실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과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일단은 탐구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정이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세종 시민 전체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일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세정 경제의 권호주입니다. 산건위가 사실은 그 세종시의 발전과 여러 가지 건설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나 언론사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언론사에서 기사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 황건희 위원장으로서 체크를 잘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런 걸 살펴보고 체크했다면 요즘에 우리 세종시에 이런 거를 내가 살펴보고 있다. 또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좀 하겠다. 뭐 요즘에 구상하고 있거나 언론사에서 체크했던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제가 지금 좀 전에 기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 조례를 보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조례들이 얽혀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테마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긴급한 수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파트를 뭐 기사뿐만이 아니라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내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과제물들이 있습니다. 양이 적지 않은데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량 놓치지 않고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로컬푸드에 관한 건데요. 이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주식회사와 로컬푸드가 그리고 세종 시민이 다 같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센터와 연계되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꼭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신용보증재단이 창립이 되어서 조금은 숨통이 트여졌는데 우리 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또 개인 사업자분들도 이 자금에 대한 숨통이 좀 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 재정적인 어떤 도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지만 국가적으로도 또 뭐 많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통해서 내지는 시비 매칭을 통해서 이걸 실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열심히 탐색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뉴스 최형수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지난달에 세종시가 한국토지공사에 신도시 행복 중심도시 개발 부담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행정심판에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상근위 측면에서도 검토하고
앞으로 챙겨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시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소송에서 저희가 뭐 승소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계속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시민분들의 의견들이 이제 관심이 굉장히 큰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근데 시에서도 전혀 무관심했던 건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모든 개발 행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발 부담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또 토지공사의 의견도 또한 뭐 그 법률적 해석으로는 전혀 힘이 없는 건 아니라서 저희 같은 이제 상공건의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게 우리 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규모나 향후 어떤 쪽으로 이 금액을 풀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풀어나가야지 더 좋을 건지, 이 또한 또 저희들의 큰 의제이면서 공부거리입니다. 그 상건의 구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또 동지역 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활기찬 상임위 활동이 될 것 같고, 또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이 또 두 당이 반반씩 5대5로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생활 정치에 있어서 당색이 크게 대두되지는 않지만 어떤 좀 첨예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폭발적인 어떤 상임위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역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언론 간담회의 시기가 앞서 위원장님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흡습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아웃풋이 나오기에 조금 아쉬운 기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마치고 다음은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먼저 세종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분들 앞에서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 및 의회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먼저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에 저를 포함한 김현옥 부의장님, 그리고 김학석 부의장님, 안신일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김효숙 위원님까지 총 5명으로 위원이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2024년 6월까지 2년 동안 세종시 교육청, 그리고 세종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운영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 후에 첫 일정으로서 지난 7월에 제77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청과 그리고 세종시청 소방본부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검토를 했고, 그리고 교육청 소관으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3,637억 원에 대한 상임위 예비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는 회기를 통해서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근거 없는 왜곡이나 비난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감 이해를 위해서 사전 설명 및 협의를 거치도록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정례 전까지 저희 위원회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을 두루 살피고 현황 과제를 파악을 하고 시의회 본연의 활동인 민의를 듣는 현장 밀착형 시정 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개의하는 제78회 정례 기간 중에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 심사와 2022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집행부 사업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개선 및 협의할 의제를 정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개의하는 제79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검토를 하고 2023년 회계연도 본 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명확하고 예실 있는 목표 설정과 그리고 각 사업의 장단점을 고루 파악을 해서 교육 안전 분야에 있어서 세종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 실현을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미래를 책임질 세종교육 정책을 점검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적한 교육 현안을 마주한다라는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미래 교육 정책으로서 전국을 선도하는 세종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10년 세종의 발전과 같이 우리 세종 교육에 대한 시민의 시선에는 애정과 함께 우리 우려와 질책도 담겨 있음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으로 드러난 학생 기초 학력이나 정서적 문제 등이 교육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미래가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 우리 시민들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또 특히나 미래의 인재 모습이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바른 인성으로 주위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스스로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장기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추구한다는 명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선심성이나 아니면 전시적 행정과 같은 세종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펼친다면 우리 학생들을 비롯한 세종 시민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교원의 교수 학습 능력 향상 지원과 그리고 학생들의 기초 학력에 대해서 내실 있는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국민의 행복이 꼽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 집행부가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국민의 시각에서 대형 복합 재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곳곳의 안전 체계와 소방 관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는 폭염, 대설, 코로나 대응 등 자연 사회 재난 잔연에 신속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지역의 안전 수준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좌우하는 것으로 세종 시민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그려주는 교육 그리고 전국을 선도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운영 일정과 운영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문하실 기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바람의 박은주입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먼저요.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선심성, 추상적 이런 기획 프로그램이 계속된다면 우리로서는 하고 땡땡땡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심성, 추상적 프로그램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죠. 만 5세 입학 학생들 문제요. 지금 공론화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에서는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개인의 의견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지나친 선심성 그리고 전시성 행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상적인 정책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세종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 아까 제가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도 되게 뭔가 행복이나 뭐 자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듣기에 말은 굉장히 좋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내실이 없다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를 명확한 어떤 거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제가 이번에도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추경을 하면서도 계속 교육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을 계속해서 교육청에서는 내뱉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여기에서 혁신학교라고 했을 때 그럼 혁신학교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지나치게 선심성이고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그 만 5세 학계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단지 지금 정부에서 나타난 뭐 갑자기
시행하자고 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다고 알고 있고요. 저 이전뿐만 아니라 이 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된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나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거는 앞으로도 사회에서 논의가 계속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토론 토의 이런 것들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당장에 시행을 한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충남 동일보 정연호 기자입니다. 네. 좀 동떨어진 질문 같긴 한데요. 현재 세종교육청에서는 e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e스포츠요? e스포츠. 예. 의원님 아세요?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e스포츠 게임이라고 하면 예. 예. e스포츠가 현재 아시안 게임에 6개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는데 단체전까지 포함하면 한 20명 정도가 출전을 할 수 있는데 먼저도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메달을 획득할 경우 군 면제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교육청에 이 e스포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견제와 의견을 내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은 제가 방금 e스포츠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오히려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제가 e스포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좀 하고 제가 그 방향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요구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브리핑에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안신일 인사 올립니다.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저를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은 첫 일정으로 지난 7월 제77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청 수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3,637억 원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제78회 정례 기간에 2021년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으로 지난해 예산을 당초 목적과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1월에 개의하는 제79회 정례에서는 2023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소 숨통이 트이는 듯 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기업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최종 예산안은 세종시는 2조 2,442억 원이었고 세종시 교육청은 1조 373억 원이었습니다. 세종시 출범 2013년 예산액과 비교하면 세종시는 3.1배, 교육청은 1.9배 수준으로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재정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지방 세수는 감소하고 있고
대규모 사업 추진비, 공공시설 유지 관리비 등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선심성, 행사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예산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결위원들 간의 모든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에도 힘쓰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마찰로 인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그 손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지적할 부분은 확실히 지적할 필요가 있지만 소모적인 논쟁이나 질타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집행부의 좋은 정책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와 응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내실 있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시민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좋은 의견과 격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세준 경제 권호주입니다. 그 예결위에서 각 운영위원, 각 선관위에서 삭감한 예산들이 올라오는 거를 예결위에서 다시 아니면 더 많이 예결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 뭐 그런 이유가 있으면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먼저 이제 초선으로 이렇게 세종시에 눈과 귀가 되셔서 시민들께 많은 소식을 전해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첫 추경은 3,637억 원이 사실 교육청 소관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관련된 예산들로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부처가 이제 분야가 사실 상권이나 이제 행복 쪽은 아니었고요. 이제 교육 안전 쪽에서 그것도 이제 교육청 쪽 예산들을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의원님들과 많은 교환이 우리 이소희 위원장님과 처음에 많은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결위를 통해서 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넣을 거 넣고 또 뺄 거 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금강투데이 이철재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어느 한 그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브리핑을 하신 전 위원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오늘 그 언론 브리핑에 그 좋은 말, 뭐 좋은 단어들, 뭐 목표 설정, 뭐 추진하겠다,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주로 다 이런 말이에요. 시작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용두사미식으로 그냥 흐지부지 말고 중간 결과 발표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게 전시성 행정의 표본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다른 그 위원장님이 전시성 행정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집행부에 의회에서도 이런 전시성 행정이 이렇게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간에 결과 발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 결과 발표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고요. 그 다음에 명함이 나왔잖아요. 근데 몇몇 그 위원장님들은 일찍 오셔서 기자님들 다 이렇게 인사 드려가며 서로 명함 나눠 갖고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일부 위원장님들은 명함을 아직 뭐 명함이 안 나오신 건지 바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소통에 좀 더 힘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금강투데이 이철주 기자님 좀 귀한 말씀 먼저 감사드리고요. 중간 평가를 제가 이제 혼자 또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저 스스로도 일단
그 4년의 다짐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시간들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마 새로 시작하는 시장님이나 우리 또 교육감님이나 아마 다 소중한 그 하루하루를 위해서 아마 많은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철주 기자님 말씀대로 뭐 중간평가뿐만 아니라 1년 또 한 달 한 달 소중하게 저희가 잘 사용해서 빛나는 4대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뉴스 최영수인데요. 어쨌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떻든 우리 세종시 관련된 뭐 교육청이나 의회나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겠지만 어쩌면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과 뭐 일부 독립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예산권에 대해서 독립이 안 된 상황이라서 아직도 시의 어떤 거기에 편성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제는 좀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의회도 독립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 편성을 좀 더 이쪽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각오라든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또 평소에도 우리 최영순 충청뉴스 기자님께서 사실 이제 전에 이제 제가 주민자치 쪽에 일을 하다가 그때도 이 따뜻한 기사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오늘은 이렇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답변을 드리게 돼서 먼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독립이라는 측면 또 균형이나 견제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그 최종 관문이 결국은 이제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협상을 하고 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법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초선으로 다행히 뭐 3,637억이라는 큰 돈을 결제를 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저도 소관 또 상임위는 교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소희 위원장님과 우리 교환위 위원님들과 먼저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1차 이제 예산안을 좀 다뤄보고 그다음에 이제 예결위원장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좀 어떻게 보면 저도 좀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2번, 3번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또 의원님들과 교육청 직원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이 소통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첫 경험을 잘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다음에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임채성 우리 또 선배 의원님 또 이순열 선배 의원님들 위원장님 계시는데 그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안들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저희가 이제 독립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예산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정말 조금이라도 시의회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지혜롭게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 소관 마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못 하신 분 2건 이내에서 받겠습니다. 예. 포커스 뉴스라인 최종현입니다. 네네. 아까는 이제 기자실 문제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사무처에 네. 지금 정원도 지금 다 못 채우고 있거든. 네. 조직 개편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네. 지금 이거 이웃하는 대전이 의원 수가 22명입니다. 또 울산 같은 경우도 22명이에요. 대전은 98명이 정원이고. 네네. 울산 같은 78명이 정원인데 우리는 56명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회별로도 지금 보면은 4급에서 바로 6급으로 떨어지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죠? 네, 3개. 5급이 없습니다. 네. 이거 언제 어떻게 채우실 건지 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걸 갖다 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먼저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미래전략본부에 대한 시 조직 개편과 지금 해서 저희 의회 의회 조직에 관해서도 사실 많은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하게는 저희 운영위원회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TO가 좀 채워지지 않는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3개 정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결산이나 운영위원회나 그리고 행정복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6급과 4급 사이에 그 가계 역할을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 자리도 좀 없습니다. 좀 불균형적인 어떤 조직 구조 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심을 뭐 갖는다 이 단계를 좀 넘어서서 사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인사권에 대해서는 독립을 한 부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예산 관련돼서도 예산권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직권도 사실 아직 그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런 그 환경 속에서 그래도 의회가 어떤 역할들을 하려고 그러면 의회가 그 뭐 인근 지역에 있는 뭐 대전이나 기타 뭐 16개 광역 도시에 버금가는 어떤 역할들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환경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방향으로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집행부와 지금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시청의 조직 개편에 지음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협상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충원도 마찬가지지만 조직 개편도 상당히 그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저 사무처 같은 거 보면은. 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그 언론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보도 지원계 같은 경우에는 의정 담당관 소관으로 한 개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5급 사무관이 4급 서기관들한테 자료 요청을 해도 주지를 않아요. 여기. 이런 문제들도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저 소통 담당관 과를 갖다 신설을 해주시든지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참고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회 언론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